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9% 폭등했는데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몇 배나 상승할까에 대해서 한번 전망해 보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수혜주들이 날아간다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자, 테슬라가 또다시 폭등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테슬라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시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요. 오늘 푸른 초장이 거의 올 뻔했죠.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는 조금 우울했는데, 오늘 이튿날에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어떤 랠리가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도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먼저 마소부터 볼까요? 1.14 올랐어요. 자, 마소가 평소보다는 좀 많이 오른 거죠. 오늘 마소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세요. 0.20 빠졌는데 오늘 애플은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이 날라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짝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4.45 상승했습니다. 자, 엔비디아 거침없죠? 제가 어저께 엔비디아 다뤄드렸습니다. 엔비디아가 올 한 해 어떤 상승을 보일지 어제 2부인가요? 이제 1부인가 기억이 잘 나지도 않는데. 자, 아무튼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보면 엔비디아 분석 좀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세요. 1.80 올랐고요.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글 1.25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도 0.90. 오늘 매그니피 7 주식들은요. 거의 다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뭐니 해도 테슬라죠. 오늘 주인공. 오늘의 최고의 주식은 테슬라인데 8.2% 장중에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9% 상승에 육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9%, 어저께 한 5, 6% 빠졌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다 복귀해버렸죠. 그래서 공매도들이 그렇게 좋아라 했는데 공매도들의 갑자기 피눈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들 어제 제가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온갖 집 망상에 빠져 있는데요. 심각해요. 어떤 그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상상하는데 그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게 너무 암울하죠. 자, 아무튼 그 공매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될 정도인데 오늘 테슬라가 거의 9% 올랐는데요. 금방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건요. 최근에 계속 제가 분석해 드리고 있듯이 테슬라는 인도량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딜리버리는요. 일시적으로 떨어진다? 그거 줍줍 찬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찬스가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요. 이번 한 주 중요하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중요한데, 자, 지금 어제, 오늘, 지금 현재 이 다음 주에 넘어갈 때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프라이데이인데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월, 화, 수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때도 또 플러스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올 한 해 또 굉장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을 몇 가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마소 소식입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평소보다 좀 주가가 더 많이 올랐죠. 자, 그 이유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요, 주가가 조금 더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 마소가 무려 AI 데이터 센터에 올해만 80조 원, 자, 환율로 계산하면요, 그냥 100조 원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무려 100조 원 가량을 올해만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2025년도 6월 달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입니다. 자, 이 first half에 상반기 동안 이 지금 80조 원 이상의 그 절반 이상을 아까 100조 원이라고 봤을 때 다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대략 지금 80 빌리언이니까 여기서 50 빌리언 혹은 60 빌리언을 여기에다가 쏟아붓겠다는 거죠. 그 상반기에 완전히 투입해서 제대로 한번
키워나가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최근에 인공지능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그건 핑크빛으로 후반부에 하야라됐지만 large scale infrastructure investment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의 지금 인프라 구축이 현재의 그 이 인공지능 발전을 아주 극대화시켰단 말이죠. 테슬라도 사실 그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인공지능 그 슈퍼컴퓨터 이 센터를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AI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위 엔비디아의 칩이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걸 통해서 여전히 인프라 구축에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가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큰 기업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 이런 큰 기업들은요, 돈이 넘치거든요. 사실 이들은 캐시가 넘치기 때문에 빚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다 쏟아붓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빚을 냈다 그러면요, 작은 기업들은 휘청휘청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거품이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거품이 아닌 거예요. 마소 같은 기업이 뭐 이 100조 투입한다? 얘네들에게는 이 껌값이에요. 사실은요. 뭐 매번 들어오는 그 현금 흐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만큼 지금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100조 원이나 쏟아붓는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러니까 지금 마소 같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될 이 공급자들, 마소, 아마존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과 마소가 아마존이 넘버 1, 마소가 넘버 2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이 넘버 3인데 지금 이 세 기업이요. 소위 말해서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만 생각하더라도요. 이 카톡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사람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다 쓴다고 보면 되는데 카카오톡을 거기에 여러분들 문자만 써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도 올리고 여행만 가면 사진이 폭주하잖아요. 뭐 수천 장, 수백 장을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가족에다 올려서 좋은 거 골라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까지 들어가잖아요. 요즘은 동영상을 온라인 언론에서 만든 동영상까지 다 올리잖아요. 드라마도 올리고 뭐 다 뉴스도 올리고 보내고 하니까 사실 정말 막대한 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카톡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게 미래의 기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전체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 센터죠. 막대하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마존, 마소 이런 빅테크들이 서로 지금 뭐 확대하려고 컴퓨팅 커패시티, 이 결국은 테슬라도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크게 만들었더니 최고 큰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컴퓨팅 캐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누구나가 먼저 크게 확대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돈을요. 그래서 지금 마소가 거의 100조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작년에도요, 이미 초록색을 보세요. 2024년도에 마소가 무려 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거든요. 이거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요, 이거 뭐 60조, 70조 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막대하게 현금을 쏟아부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는데 지금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이다라는 건요. 여기에 지금 이 회사들이 다 달라 그러면 다른 데 공급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야 나도 줘 나도 줘 대기업들이 그렇게 하니까 엔비디아는요. 일단 작은 기업들보다 큰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가겠죠. 왜 얘네들은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의 1등 기업들은요. 데이터 센터와 앞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지금 빨리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든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 막대한 자금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애플 관련된 소식인데 중국발 소식입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위에 타이틀 한번 보세요. Foreign phone sales plunge 47% in China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외국
핸드폰 판매가요, 무려 47%나 폭락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47%나 폭락한다? 굉장하죠? 보통 뭐 빠졌다 그러면 5%, 뭐 7%,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폭락은 뭐 47%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분석, 이 애널리스트들은요, 애플의 치명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요,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외국 이 핸드폰이라고 했을 때에 보통 애플밖에 없거든요. 중국에는요. 왜냐하면 삼성이 그나마 경쟁자로 있었는데 삼성은 뭐 거의 퇴출 직전이잖아요. 중국에서 안 팔리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만 거의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11월 달에 300만 대 정도, 그리고 47.4%인데, 이게 지금 그 이 중국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 경쟁 이 소매 포화 상태라는 거야. 우리가 테슬라 차를 얘기하면 지금 현재 중국 안에서 중국 전기차들이 미친 듯이 뽑아내고 있잖아요. 과잉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BYD가 오죽하면 마지막에 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15%나 이 가격을 인하하고 팔겠습니까? 뭐 저렴한 자동차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게 이 자동차만 과잉 공급이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를 했는데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너도나 뛰어들잖아요. 중국은요, 돈 된다 그러면 다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핸드폰에서 샤오미가 만든다?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뭐 핸드폰도 그렇고 그냥 막 찍어내는 거예요. 핸드폰도 뻔하거든요. 그냥 안드로이드 폰이니까 이제 뭐 만드는 공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결국 누가 어떻게 피를 흘리며 얼마만큼 디스카운트해서 얼마만큼 빨리 팔 것인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몰리는 거죠. 그 삼성이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핸드폰 쪽도 지금 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지금 보게 되면요, 이 애플의 부담감이 굉장히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마켓 시장에서 애플도 치열한 국내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애플만 좀 빠진 겁니다. 뭐 크게 영향받는 건 아니지만 애플도 주춤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인 이제 연말 최종 데이터가 나왔을 때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애플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 소식입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 스텔란티스죠. 자, 미국에서도 3대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스텔란티스의 이탈리 지점에, 소위 말해서 이탈리 공장의 생산량이요, 또 폭락을 했습니다. 37%나 폭락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2024년 전체에서요. 자, 이건요, 자동차 생산 자체가 68년 만에 가장 낮은 최고의 데이터를 찍었다는 겁니다. 68년 만에 무려 거의 70년 만에 가장 낮은 걸 찍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자동차,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스텔란티스도요, 사실은 뭐 찍어내는 데 있어서는 뭐 사실 최고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생산량이 68년 만에, 거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는 건요, 사실 경고등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작년에요, 그러니까 24년도입니다. 몇 대를 팔았냐? 47만 5천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47만 5천 대인데, 이건요, 23년도죠. 그러니까, 벌써 이제, 지금 올해가 25년도니까 24, 25, 23년도 그 2년 전에가 75만 대급이었거든요. 그 75만 대에서 47만으로 떨어졌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번에 테슬라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테슬라가 전년도 대비 23년도 대비 1% 정도 미진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테슬라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차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요, 전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가 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부담감이 그 당해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다음 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금리, 23년도까지 계속 고금리였다가 이게 드디어 이제 24년도에 와서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부담감이 지금 이게
75만 대에서 47만 5천 대면요. 너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요. 사실 회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공장을 문 닫아야 될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더 앞으로 생산을 확대할 거다 계획을 발표하긴 했는데요. 26년도까지는 아직까지 그렇게 확대하기 힘든 구조라고 합니다. 문제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줄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렇게 내연차도 덜 팔리는데 전기차 쪽은 또 수요가 원래 이 중국 차보다 못하잖아요, 얘네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죠. 그 향후 몇 년간 이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가장 어려운, 그리고 망하는 회사들까지도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주가의 흐름들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410.4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굉장하죠. 하루 만에 31.16달러가 올랐습니다. 무려 8.2% 상승해서요. 자, 그런데 그뿐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지만 412.25 현재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장 마감 시간이 임박한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여전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0.44% 계속 오르고 있어. 지금 거의 9% 육박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 흐름세가 아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자, 재미난 건요.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들 이 테슬라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6% 정도? 그러니까 그 딜리버리 인도량 발표하고 나서 폭락했죠. 그래서 그때가 379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살짝 올라오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거는 결국 저점에서 매수하는 힘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어저께 370대까지 떨어지니까 또 여러분들 징징이들 나타나서 역시 테슬라는 할 게 못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지금 훈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테슬라 투자를 아주 짧은 기간에 최근에 막 오르니까 들어온 사람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이러면요, 테슬라 투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미국 주식 투자 제대로 해보겠다, 테슬라 투자 한번 내가 장기 투자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냥 제 채널에 와서 길게 보고 긴 안목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투자 철학이며 테슬라 장기 투자로 돈 버는 법을 계속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저께 370대까지 380까지 떨어졌던 것이 단숨 회복돼 버렸죠. 자, 어저께도 우리가 그저께도 계속 봤지만 인도량 발표가 만약에 미스가 나가 안 좋으면 만약에 이렇게 좀 데미지를 받겠지만, 근데 뭐예요? 당장 회복돼 버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떨어지고 밀리는데 생각보다 하루 만에 그냥 다 복귀돼 버리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지금 인도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량 자체가 미스가 조금 나긴 났지만 작년 대비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코드 브레이킹을 찍었거든요. 한 쿼터에 거의 역대급 찍었는데 거의 50만 대 육박한 상황이었죠. 아마 이제 다음 분기에는 50만 대 더 뛰어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자, 어찌됐든 지금 인도량보다는 올 한 해에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거, 벌써 지금 에너지 공장, 중국 공장 준비됐죠. 근데 이번에 에너지 성장 봤죠. 1년 전년도 대비 보니까 무려 3배 가까이 뛰어오르지 않았습니까? 3배하고 반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근데 올해 중국 공장, 에너지 공장 세워져서 또 추가적으로 커지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주니퍼 나온다 그러거든요, 중국에서. 자, 그리고 계속 좋은 소식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본다면요, 사실은 지금 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 주는 건 너무 좋은 찬스인 거예요. 저도 어저께 갑자기 380대로 떨어져서 너무 좋아서, 이 정도면 사실은 한 10주 정도 또 사주면 땡큐지 않습니까? 또 반등해주면 좋은 거고, 숫자도 늘어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출렁여 주는 건요, 여러분 변수가 나타나서 출렁이는 건 정말 땡큐입니다. 가령 이번에 사이버 트럭 테러 같은 게 터져가지고 주가가 밀린다, 또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가 이상하다, 언론들의 그런 보도들 때문에 만약에 출렁거리면요, 땡큐하고 넙죽 계속 줍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 투자는 올 한 해가 정말 기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 바이 더 딥을 꼭 하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댄 아이브즈가 BBC와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 주가가 폭락했죠? 자, 그러면서 또 이 댄 아이브즈가 어저께 인터뷰에서, 이번 딜리버리 인도량 숫자는 리스펙터블 할 만한 거다는 거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그런 숫자인데, 너무 사람들이 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공매도들이나 이런 친구들 몰려와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좋아라 그랬는데, 6% 정도 빠졌죠. 근데 어저께 그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미래가 더 올 한 해는 더 기대가 된다. 그 딜리버리 숫자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뭐 잘 안 믿죠. 왜냐하면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보통 테슬라가 실적이 떨어지잖아요. 즉 인도량이 떨어지면요. 그 하루만 떨어진 게 아니라 며칠 연속으로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뭐 10몇 프로, 2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반등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댄 아이브스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댄 아이브스가 오늘 BBC에 나와가지고는 또 밝게 웃으면서 그거 봐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이러면서 그 지금 테슬라는 인도량 그 약간 미스 난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만약에 다른 이벤트나 계획이나 앞으로 테슬라가 갖고 올 여러 가지 호재들이 없다라면 사실 인도량 하나 때문에 또 미적되고 주가가 흘러내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자, 간혹 또 이상한 사람들 징징이들 들어와가지고 뭐 역시 테슬라가 역시 내가 믿은 게 잘못이야 이러거든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다. 지금 오늘 댄 아이브즈는요, BBC 인터뷰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뭘 얘기했냐면요. 여전히 우리는 테슬라가 Why we remain firmly bullish on 2 trillion valuation 2025라고 합니다. 올해 25년도에 테슬라의 valuation, 즉 전체 시가총액은 2 trillion 찍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1 트릴리언, 대략 1 트릴리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 2배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테슬라 주가가 2배 정도 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배 정도 뛴다 그러면 그냥 보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꾸만 너무 욕심 이런 거 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테슬라의 올 한 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댄 아이브스도 보수적으로 그냥 2 트릴리언 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 트릴리언 되면 그냥 2배 뛰는 건데, 여러분 2배 정도 올해 내가 테슬라를 통해서 먹을 거다 생각한다면 지금도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딥이 왔을 때, 떨어졌을 때에 또 막 겁나가지고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겠지만 결국 사는 사람들이 올해 여기서 2배가 된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 모으는 사람이 결국은 올 말이 됐을 때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거예요. 근데 또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사팔사팔 하다가 그냥 사팔이 됩니다.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왜 나는 이렇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적으로 그냥 올해 한 2배 정도 예상하면서 가세요. 그러면요. 만약에 좀 안 좋더라도요, 안 좋더라도 여기서 한 50% 이상 성장 혹은 70% 이상 성장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2배가 아니더라도 뭐 올해 내 자산이 내가 여기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70% 이상만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70% 그러니까 적어도 2배 이상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는다고 2배 줍니까? 요즘 은행 그 이자율이 4% 5%대 아닌가요? 뭐 그거보다 더 적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디 투자해서 뭐 배당에 투자해서 그래 먹습니까? 어디 투자해서 먹습니까? 올해는요 그냥 무조건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머스크가 트럼프와 지금 어마어마한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테슬라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2배는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이 있다, 2억이 있다, 3억이 있다. 그럼 테슬라 묻어두세요. 올해 아무리 못해도 2배 가까이 오른다고요. 만약에 정말 안 좋다 그래도 한 70%, 60% 이상은 더 오를 거라고요. 그럼 그렇게 수익이 나면 어때? 1억 넣으면 1억 6천이 되는 거고. 내가 뭐 예를 뭐 10억을 넣었어요? 10억을 집어넣으면은 그게 지금 2배 되면 20억이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좀 못 올라도 10억, 뭐 16억, 17억, 18억까지 오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런 투자 수익 얻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소박하게 꿈을 가지세요. 물론 2배도 소박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 투자하면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면서 더 크게 먹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안정적으로 그냥 테슬라 올해 정도 나는 2배만 생각한다라고 투자하시면요. 올 연말이 또 따뜻해지고 웃고 뭔가 가족이 풍성해지는 그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어저께 캐너코드에 제가 그 자료들 분석해드렸죠. 캐너코드가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를 35%나 띄워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기 고객들에게 지금 바이해야 된다. 바이 해야 된다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캐너코드가 어제 특별한 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캐너코드가 어제 그 인도량이 뚝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미스가 되고 주가도 떨어지는데 오히려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주가를 올려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만큼 지금 인도량 이번에 건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머니무브로 나와가지고요. 캐너코드가 오늘 네 가지 포인트에서 얘기했거든요. 테슬라가 올해 좋을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인데요. 한번 그냥 같이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얘기예요. 자, 먼저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New Product, New Growth입니다. 자, 지금 새로운 이번에 프로덕트들이 많이 나와요. 2만 달러대 자동차 나오죠. 그리고 사이버캡을 통해 가지고 로보택시 같은 게 나오죠. 새로운 제품들이죠. 그리고 세미트럭도 나오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 그 다음에 뉴그로스입니다. 성장이죠. 당연한 겁니다. 이번에 성장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에너지 쪽을 비즈니스만 보더라도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요. 새롭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20에서 한 30%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올해. 자, 그런 또 분석, 대나이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괜찮고요. 두 번째, bottoming auto gross margin입니다. 자동차의 전체 마진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것 뿐이에요. 왜냐? 테슬라가 저렴한 자동차도 내놓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이제 그 비용을 계속 절감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절감시키다 보니까 이제 가격 인하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에 금리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오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파란색 거 보세요. Year of Robot and Improving at Best입니다. 로봇이죠. 올 하반기에 로봇 투입될 겁니다. 로봇 나오고 그리고 자율주행에 계속해서 향상되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올 한 해 이거 파란색 하려던 것이 하반기에 어마어마한 또 충격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이번에 떨어진 건요. 그러니까 정말 찬스를 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사모으세요. 자,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비즈니스입니다. 에너지 봤죠? 올해 에너지는 지금 이번에도 데이터가 좋았지만 중국 공장이 새로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장만큼 또 한 번 하기 때문에 올 한 해 에너지로서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는 건 에너지 거를 그냥 선 반영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올해 거 다 커버한 거예요. 나머지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번에는요, 요런 데이터만 보더라도 그냥 겸손하게 가자고요. 겸손하게 전 2배. 그냥 2배만 먹자고요. 3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4배가 될 수도 있죠. 그냥 겸손하게 올해는요, 2배만 먹고 가겠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더 오르면 땡큐인 거고요. 좀 미진하면 한 70%? 이 정도 괜찮지? 이렇게 자산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계속 일하시라고요. 계속 현금 채굴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모으고요. 그러다 보면 계속 같이 이렇게 자산이 크게 불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머스크 가운데 있죠? 요즘 머리 안 감는 것 같아요. 머리 좀 감으면 좋겠는데 요즘 말하라고에 머물면서 말하라고에서도 또 호텔 바닥에서 자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좀 감고 나오지. 그 옛날 회사에서 늘 자고 일어나면 바닥에 자고 일어나서 머리 그냥 떡진 머리로 그냥 나와서 지휘하고 했던 그런 모습 같은데. 자, 그래도 멋있습니다. 우리 CEO 아니겠습니까? 저 좀 머스크 바쁜데.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오늘 오른쪽 옆에 사진 보세요. 자, 이 남자분 누군 것 같습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 아시죠? 자,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Speaker of House of Representative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 하원 이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하원에 현재 공화당이 다수니까 공화당 출신의 사람이 이제 이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Speaker of House Representative라고 해서 이 하원 의장인데 이번에 재선이 됐어요. 이전에도 하원 의장인데 이번에 다시 재선됐거든요. 자, 트럼프 시대 들어오니까 당연히 재선돼야겠죠. 자,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비행기에서도 하원 의장이 뒤에서 같이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같이 앉아 있고, 그리고 하원 의장이 사실 서열이 3인데도 서서 있는, 뒤에 서서 이제 인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은요, 누가 지금 중심이 돼 있습니까?
물론 사진 하나로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머스크가 가운데 있는데 다들 여러분 하원 의장이 미국의 지금 서열 3인데도 불구하고 하원 의원이건 또 뭐 상원 의원이건 하물며 대통령이건 간에 그냥 머스크 옆에서 사진 찍고 싶어 합니다. 그냥 다들 머스크 옆에서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실은 뭐 대통령만 아니었지 영향력에 있어서는요, 지금 뭐 가장 최고거든요. 뭐 막강하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단순히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는요, 기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요. 글을 쓰는 걸 보세요. 트럼프는요, 말주변이라는 게 되게 약해요. 근데 글 쓰는 거나 이런 거 보시면요, 이 X나 정말 인문학적 그 어떤 소양들이 있죠. 뭐, 라임도 잘 맞추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이번에 굉장히 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안에, 공화당 안에도 극우 세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고졸 출신들. 이번에 완전 밀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요, 백인 우월주의, 뭐 백인 남성 우월주의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가다 보면 굉장히 과격해지거든요. 특히 아시아 출신들이나 외국 출신들이, 이민자들이 여기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지금 테크 기업들에 다 수장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밀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머스크도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자들을 이런 잘 받아들여야 된다. 스마트한 받아들이면서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고 잘 풀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한쪽에 치우쳐 있는 공화당 쪽에 이 극우 세력들이 머스크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아니야 라면서 트럼프가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게 중심인 거 알거든요. 주변에 극우들, 좀 이 치우친 사람들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한 공동체에 보면 뭔가 극단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다 그냥 우리가 매몰차게, 이게 하나의 사회인데, 공동체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순간 이제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스크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죠. 근데 오늘요, 이 하우스 오브 레프레젠티브 있죠. 이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머스크와 함께 같이 일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예요. 도지와 함께 일해서 우리 행정부를 어마어마하게 효율적이고 비용도 줄이고 아주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하원 의장이 마이크 존슨인데 머스크와 일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데다가 근데 기술력까지 갖고 있어요. AI, 인공지능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이 정치를 이끌어 가려면요, 인문학적 소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역사고, 이 사회학이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백인 고졸 출신들이 과격해요. 제가 봐도. 제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들 힘을 입을 때에 제가 반대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과격해요. 그래서 저도 뭐 아시아인이지만 아시아인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가고, 왜냐면 자기들 일자리 빼앗아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미국은 이민자가 만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어우르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머스크가 그걸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 글도 잘 썼더라고요. 탁월해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백인 그 고졸 출신들이 반박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꾸 윽박 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그거 알거든요. 트럼프가 여러분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머스크가 하는 얘기를 다 알아들어요. 이게 맞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원 의장도 머스크랑 같이 일하겠다 딱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관계가 어떻고 머스크가 코네물 그런 거 없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게 되고 있고 머스크가 앞으로 또 올 한 해 굉장한 활약을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종교스TV였습니다.